사실은 이제 제가 교수 30년 총장으로서 2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총장이 돼서 이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 총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사실은 최근에 서울총장 포럼을 제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속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교나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기계화가 많이 돼가지고 기계를 만든지 아니면 기계가 못한지를 가르쳐야 된다. 좋습니다. 또 하나 위키피디아에는 모든 거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지식 정보를 대학에서 해줄 필요 없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피터들을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학자죠. 30년 내에 지금과 같은 대학 구조는 역사의 박물관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거기 현실적으로 더 큰 고민이 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저하돼서 지금 현재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56만 명인데 사실 지금은 대학 가고 싶은 학생 모두가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주기에 거쳐서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에서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2017년까지 4만 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명, 3명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대학도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고민 하다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에이스업 이런 거 공개해가지고 해서 4%를 줄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4%는 185명입니다. 그래서 185명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물론 그 와중에 그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제기되고 또 하나는 작년 여름에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생각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재 전공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복수 전공하는가 또는 전과를 하는가에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원수 이상의 학생들이 전과를 좀 하고 복수 전공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위치가 여러분은 뭐 전공을 가서 이제 그 고시마다 들어와 수의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에 어떤 걸 갖다 내 인생을 어떤 학문에 가면서 보낼까 고민하는 시간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이제 학과 온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이런 전공 불만족도가 높아지는구나.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이제 당장 185명을 줄여야 되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과를 생각하고 학생 생각하는 이 문제 그리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통섭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대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에서 그래서 모든 학문단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학과에 대해서 교내 외 경쟁력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결과 우수한 학과도 있었고 우수하지 못한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수하게 그 열등한 학과를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즉 185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 4개의 학과를 폐과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학문 분야는 우리 중앙대학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공장대학을 첫해 민속학과죠. 민속학과하고 또 복지학과를 이제 그 정리해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학과를 없애는 것이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생각하는 것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통섭형 학문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을 만들었어요. 2년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미래전략실장을 유치했는데 그분은 에센츄어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14개 대학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을 계속 해왔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20년째 해왔고 또 그냥 세계 명문 대학들 모두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지금 학문 체계가 어디로 가나 그리고 새로운 융합 학문단위가 뭔가 이런 꾸준하게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라고요. 우리 모셨어요. 미래는 제가 있으면 만들었다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현재 우리가 중앙대학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뭘까? 고민의 고민 끝에 한 것이 그럼 모집 단계를 광역화해서 학문 체계를 유연하자. 왜냐하면 학과제로 하는 거에 뭐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학과를 편에 갇혀가지고 교수님들도 융합통섭 시대에 다른 학문들과 공동연구랄까 이런 데 제한이 있고 또 하나 그런 경우에 정원을 들이면 학과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면 그 과 교수들의 소속이 애매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그 과는 그 교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건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교수님한테 학생이 없다. 우리가 선생님 기교를 평가시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 한국은 융합과 통솔인데 그럼 교수님들한테도 우선 그러면은 넓은 의미에서 단과대학들도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소속하셔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학과는 전공 시스템으로 살아남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같이 교육대상 학과의 어떤 걸 뛰어넘어서 교육대상 단과대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수들과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전체 중앙대학생은 대학생에서 특히 이제 인문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방법은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의를 요구합니다. 저희 시대는 그래서 인문학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대학 전체 학생들한테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교양교육을 강화하자. 이거를 녹이자.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단과대학 수준으로 대학을 들어와서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공기초라든가 이걸 좀 공부하면서 자기 기조를 찾아가는데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려우니 학교에서는 뭐냐면 레인보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이 전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해주는 제도를 지금 완성 단계에 있어 2학기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여러분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그걸 운영하고 또 하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또 선배들이 자 이제 같이 상담을 해가면서 논의를 해가면서 또 교양학을 통해서 어떤 전공을 찾아갈 수가 같이 이제 그 연구에서 학생들한테 적절한 그런 전공을 찾아가는 시스템. 그래가면서 또는 뭐냐면 학문 단위 옛날에는 학과들 이렇게 없어지는 걸 걱정한 것 같아서 특히 융합과 통섭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전공하는 거를 복수 전공, 이중 전공, 그리고 이중하고 복수학위죠. 이중 전공하고 그 복수학위의 차이는 뭐냐? 복수학위는 2개 이상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졸업장이 2개, 학위증이 2개는 안 하는 얘기죠. 전공에 따라. 물론 그거는 4년에 되지는 않습니다. 4년 다니고 조금 더 해가지고 하나 정도 더 해서 1이 되고 또 복수학위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그걸 펴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심화전공하고 심화전공하고 전공 2개 하고 싶으면 2개 하고 하나 주전공, 부전공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가능하면 그 모든 학문에 퍼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폭을 넓히자.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즉 뭐냐면 현재가 요구하는 학문단의 유연성, 명확한 통속으로 이거를 수용하면서 교수님들이 학과가 없어지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없애서 정말 단과대학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새로운 학문체계를 만들고 이게 새로운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새로운 요구되는 학문체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자꾸 학교하고 교수님들 같이 노력해서 개발하고 요즘 한 단과대학 교수님이 50명, 100명이 계시면 그분들이 다해서 10명 모이면 새로운 학문체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소속이 한 과에 소속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전공에 공동으로 소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벌써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이게 정원을 줄여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학문체계를 만드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 제도이다. 이거를 지난 1년, 2년을 우리가 전문가와 같이 하고 또 공부해서 각 부서를 같이 하고 해가면서 준비해왔는데 준비해가면서 이 마지막 버전은 얘기 안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서가 완성된 단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이 돼가지고 사실 지난 이제 25일 날이죠. 그 교부위원회에서 이제 교육에 설명을 드리고 26일 전체 교수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 뒤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교수님들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불만이 많으세요.
왜 그렇게 바로 했느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계속 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근데 왜 했냐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해왔더니, 많은 언론사에서 저한테도 연락하고, 경호시장, 부총장도 연락해가지고, 이게 뭐냐, 설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학교의 경호위원회 교수님을 설명하는 뒤에, 그런 뒤에 한번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다. 그래서 이제 교수회의에 기자간담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 기자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의도한 것, 우리가 아는 방향으로 많이 보도가 돼 있어요. 속에 소통이 힘들어요. 자, 오늘 이게 통장으로서 우리 중앙대학을 이끌기 위해서 뭐가 바람직한 제도인가를 고민해서 많은 그 세계적인 대학, 또 우리나라 대학 다른 현황을 선도해가지고 우리의 현실 이걸 반영해서 준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께서는 한번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중앙의 주인이니까 자 100년의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현재 우리 중앙대학의 미래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도 주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기신 학생들 여기 잘 생기셨어요. 올라오세요. 그리고 여기 좀 내려 앉으세요. 그 다리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 앞쪽에 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다가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의 자료를 PPT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필기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김대기 교수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보고 자료만으로 아마 여전히 배가 고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고 Q&A를 담은 리플렛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최초 300부를 복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실 줄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1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을 서울 캠퍼스에서 처음 뵀을 때입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평가지표 최초 공개한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안을 제시했던 기억이 지금도 노력합니다. 그 이후에 본부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안을 지난주 목요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처음으로 계획안이라는 제하에 교수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아까 학생처장께서 설명하시고 총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안의 제목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 1차 수정안입니다. 중앙대학교의 미래를 논하는 이런 좋은 자리에 만장하신 학생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추진 배경, 기대 효과, 계획의 내용, 그리고 추진 경과이 향후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선 서두를 이렇게 꺼내보자 합니다. 이게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 전체적인 우리 대학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우리 대학의 개교 100주년입니다. 2009년 야심차게 2018 플러스 발전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이 왼쪽 편에 담겨 있습니다. 중앙인 팀, 터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징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중앙터, 신규 공간 확충, 100주년 기념관, R&D 센터 기숙사 신축. 24일이죠. 제2차 기숙사 신축이 되어서 1,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차 기숙사까지 합치면 2,400명을 수용하는 서울시내 6배 규모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기다려왔던 100주년 기념관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 부분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거고요. 9년 초에 900여 정도의 안성 경영경제 학생들이 올라왔지만 이 경영경제학교 개원과도 더서 나머지 학생들도 올라올 날이, 같이 생활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국교통학 도시 단일화의 이면이 현실화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각종 국고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감을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2009년에 우리 대학은 학사관리를 성진화하고 교양교육의 개편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밑에 보시면 본국교통학도 예정하고 있었고 2011년에 그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금년 초에 900명의 학생을 통합시켰습니다. 또 한국 대학원 구조 조정의 예정을 이미 발전 계획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학생부 선출할 계획은 이렇게 우리 대학이 자기 플랜에 의해서 체계 정합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는 이미 2011년 무렵 한 차례 구조 개편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 그리고 중첩되는 한 군다리를 정리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규모에서 발륨을 줄여서 경쾌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구조로도 상당히 경쾌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 이후에 과학적 융합을 지원하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진이 발목상대격입니다. 잠깐 보시죠. 2013년 서강대학과 공동 합의해서 2014년 서강대학을 뒤로 떨어뜨렸습니다.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6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다소 미진하지만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최초로 순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450위권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익숙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23만 명의 출생아 감소는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에게 어떤 임팩을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축의 폭이 이렇습니다. 입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요약하자면 2018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집니다. 그 책임을 따지고 들자면 1996년에 대학 설립의 중칙주의를 제도적으로 만든 정부의 책임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현상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부로서도 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학정원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교육부에 의한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도 4월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다행한 점은요. 전체적인 줄이는 규모가 3주기에 걸쳐서 다시 말해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4만 5만 7만에서 16만을 줄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특성화대학 선정 대학으로 지정에 대해서 5년 동안 184억을 지원하는 대신에 2017년까지 정원의 4%를 반납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2016년에 148명, 3.2%입니다. 입학 정원에. 그리고 2017년에 나머지 0.8% 37명을 줄여야 되는데 1주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자면 우리 대학의 경우에 어떤 제도적 방법에 의해서든지 교육부가 제도적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2023년까지 750명을 줄여야 됩니다. 750명.
여러분, 750명이면 웬만한과 15개 정도고요. 단과대학 3개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 대학을 둘러싼 외연은 웰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평가를 한다고 수정된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과거에 성적표를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저도 우리 학교의 스테이트먼트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한번 보시죠. X축이 교육이었고 Y축이 사회적 수요입니다. 여기가 0점이고요. 이쪽 좌측 하단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빨간색 다트는 각 교육단입니다. 어떤 교육단인지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스타가 우리 대학의 평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1, 4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4분면이 worst situation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3, 4분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의 위치는 1, 4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1, 4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소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거가 다른 다음 대학에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등록금 방어들이 꽤 부족하다고. 성균관대학, 서강대학, 한양대학입니다. 중앙일보평가에서 우리가 다국화를 할 때 한양대학이랑 총점 1점 차이였습니다. 근데 실제 정량 정성적 평가에 의할 때 한양대학은 우리보다 상당히 위에 있었습니다. 선배도 그렇고 서강대학도 물론입니다. 이남대, 경희대, 부산대. 지금 보시고 계신 10개 대학은 최초 우리가 경쟁 상대로 평가의 비교 상대로 삼았던 10개 대학들입니다. 그러나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은 그렇습니다. 항해이고 흑관에 따른 750명의 반출, 그 다음에 우리의 스탠딩, 다음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예에 의하면 바로 2011년 얘기입니다. 이 하위에 존재하고 있는 과들에 대해서 750명을 줄여야 된다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과에 대한 통계학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엄청난 학내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학내 갈등. 이건 결국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윈윈 게임도 아닙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런 외연 하에 경쟁력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학과 경쟁의 비교를 통해 향후 15개 학과를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택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택할 수가 없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안에 핵심적인 화두인 학사구조 유연화를 통한 유기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수요와 특성화 전략을 고려한 모집단위, 광역단위, 전공단위의 유연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내에 있어서의 통섭적, 융합적 시도, 단과대학을 넘나드는, 더 나아가서는 계열을 넘나드는 융합적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께서 하실 수 있고, 그 후방 효과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를 이름해서 학사구조의 선진화 계획이라고, 죄송합니다. 선진화 계획 아니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또 하나 한번 보시죠. 2012년 자료인데요. 뭐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교수와 관계, 대학 지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학 지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을 대학이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느냐 이 얘기인데요.
그리고 교수와의 컨택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32개 국내 대학 중에서 유관스럽게도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설문 결과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71%가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단과대학의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수전공 필요성에 대해서 약 70%를 기록했는데 실제 그 단과대학의 이수한 비율은 20%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70%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취업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취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성 이렇고요. 서울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통합 취업률이 전국 3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88% 가까이 되다가 80대 중반에서 이게 떨어지게 된 것은 이 당시에는 학교가 제시하는 걸 그대로 그 통계를 가지고 잡았는데 이때부터는 국세청 DB나 의료보험을 가지고 객관적인 베이스에 의해서 통계를 잡다 보니 과거에 과장님 거품이 빠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락하는 추세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 한번 보시죠. 우리 대학의 평균이 54점인데 피어 대학 평균 그리고 전체 한국 대학 평균을 고려했을 때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계열의 경우 평균보다 낮음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예체능 계열이 우리의 이런 그 취업률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사실 도대체 왜 예체능에 문제가 있을까 하고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가. 뭐 다른 계열을 차치하고라도 예체능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쟁대학에 비해 우리가 약 15%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은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을 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고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지난한 노력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창한 노을이나 슬로건은 빼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학생이 위주가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 같이 입결 변호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 전 후방 효과가 극대화 될 겁니다. 해서 한 세 가지 아젠다를 던지겠습니다. 유연한 학습 구조 구축, 학생 중심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 계열별 입학 정원 운영, 이건 정원 관리를 그렇게하겠다는 겁니다. 단과대학별 모집입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역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야심차게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을 도입하겠습니다. 파워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2학년 1학기 이수부의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우리는 전공 선택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그리고 단과대학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문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경우에 따라 영역별로는 달리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학위 복수전공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이중학위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중학위를 통해서 예컨대 썰린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비인기 전공의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재학생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도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 항공 단위를 발굴하고 신설하겠습니다. 이건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2016년 안에는 뒤에 이제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를 고려해서 2017년에 식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계열을 입학종을 미국 대조론하고 자원배분의 선택과 집중하나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아마 뒤에 총괄표 중앙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모든 그 교육 단위를 과격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흔히 표현하는 빅7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집중이 한국 분면에 퍼머넌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생 위주의 학생 경쟁력 강화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현재는 이런 겁니다. 입학시에 적응을 결정해서 불만족한다는 변경한 기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과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전과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퍼런스가 약 44%에 이르고요. 극복을 위해서 전국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학년 1학기 이후에 원칙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 선택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을 착근시키겠습니다. 다중 전공이 도입됩니다. 매우 정치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인재가 자연스럽게 양성될 수 있겠죠. 교양 교육을 혁신한다. 인문학적 기반의 전위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 능력과 기초적 사고 역량 배양의 바탕에 인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직무 역량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화하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여러분들의 취업률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비치 인재 개발론의 제도적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와 계획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융복합의 경우를. 국문학이 소프트웨어학과 융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언어공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걸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융합적 학문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전파가 여러분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후배들한테 또 여러분한테도.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 디자인 분야 이 부분은 이미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의학과 기계공학,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 학문 영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센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주기적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웨이보 시스템입니다. 2015년 2학기부터 가동이 될 겁니다. 에이스 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학년 때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제는 입학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학 중에 학생의 역량, 적성, 장래 희망, 유기적인 요소들을 체계종합적으로 묶어서 전공 선택을 도와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취업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지금 다빈치 인재 개발에서 하는 걸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 역량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웨이보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 직무 역량입니다. 지금 새롭게 파워 교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예컨대 NCT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와 소통 이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런 거와 결합을 합니다. 직무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색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전략적 기획,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인터내셔널 커먼 이슈에 대한 이해도, 외국,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될 것이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사 구조 측면에서는 컬래버레이션이 일상화되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건 과외 보통 장벽입니다. 네, 과외 보통 장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틀을 깨버렸습니다. 항적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기적 생물체로서 긴장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하에서 미래 유망 전문이 지속적으로 신설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수요, 이건 기업적 수요라는 다른 것이죠. 사회적 수요와의 얼라이먼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융복학 항공단의 편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통적 유리진 학과를 잠시 포기한다는 겁니다. 해제한다는 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융복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학계열이 증원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우리 대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배출하고 싶은 인재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멀티 인텔리전스에 익숙한 인재입니다. 융복합적 사유, 창조적 소통 및 협동, 글로벌 시티즌십, 문화예술적 역량, 크게는 창의적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대학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이념이 있습니다. 교수 중심의 교육 체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학생 위주의 교육 체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자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상 안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학부제랑 지금 중앙대학이 의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표로 요약해놨습니다. 우선 항공단위 체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에 베이스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공 베이스입니다. 주전공 선택 범위가 학군에 개설된 두세 개의 전공이지만 그 선택의 폭이 넓고요. 전공 선택 시기도 다릅니다. 다중전공 일수의 전공, 학생 상담의 전공.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사실은 학부제하에서는 학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학과의 고유한 커리큘럼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전공 선택제 하에서는 전공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커리큘럼의 1배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양뿐만 아니라 공통 전공, 기초 전공 심화에 이르기까지 지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교육 과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원 단위는 계열별로 이렇게 하지만 이 내용은 절대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어떤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여기 가기 위해 중간 단계다라는 것은 한 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모집 단위는 각과 대학별로 합니다. 각과 대학별로.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그리고 여기 체제되지 않은 부분은 모집 단위의 광역화 부분이고요. 체제된 부분은 뭔가요? 저희 말하는 특성화 단위가 되겠습니다. 4번 약학, 의학, 간호대학은 법정 전공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프레임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 참여했을 때 국문과 40명, 영문과 100명 이런 단위로 지금까지 뽑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인문대학 365명, 사회과학대학 435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전공에 대한 공통 전공 기초를 1학년 때부터 탐색을 합니다. 그 과정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춤형 전공을 선택하도록 여러 측면에서 도와줘서 원칙적으로 2학년 대학교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각과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바탕에 파워 교양을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공 기초의 탐색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학년 될 때 전공 탐색을 합니다.
2학년 때 전공을 심화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전공뿐만 아니라 이중학위 복수 전공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 출路열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주전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의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뭐 3년 평균에서 전공 정원의 약 120%를 전공별 기준 정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컨대 뭐 선호하는 전공이 뚜렷하거나 있을 경우에는 혹은 뭐 다른 그 학문적 특성에 의해서 약간 가변적인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를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복수 전공이나 이중 학위를 가지고 상당 부분 그 수요를 흡수하겠습니다. 결국은 핵심 화두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전공 선택비를 부여하고 1학년부터 공부하는 대학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대학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금 말씀드린 교양과 전공의 그 구도를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 주기적으로 교양교육이 실시되고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 주기의 전공교육이 실시되지만 교양은 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이고요. 전공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인문계열에도 소프트웨어 등 공학 기초를 필수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계열에도 인문학적 성향을 강화할 겁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인문학 과목 6학점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입니다. 이 피어 어드바이저와 CAU 세미나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도교수와의 소규모 세미나인데요. 이게 학점 베이스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들이 피어 어드바이저 역할을 신입생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는 교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어드바이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체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웨이브 시스템이 담당할 겁니다. 금년에 그 본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래 융합 학문 단위를 2016년에 설치할 것을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상당히 깊숙한 논의까지 거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사 확보율의 제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백주의 기능은 2016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해서 900명의 경영경제 학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교육단을 만들게 되면 교사 확보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7,500억을 지원하는 아주 미중류의 큰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CK2 사업을 통해서 5년간 184억을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 프라임 사업에 지정이 되면 연간 28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공학 계열 중심으로 첨단 융복합 학문 단위를 신설하는 학교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원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라는 그 전제인데요. 사실 그런데 권역별로 선발했을 때 우리 학교만큼 경쟁력이 그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국민 그때 2016년에 설치하기로 한 원래 계획을 1년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학계열 정원 증원을 전략적으로 유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2017년에 공학계열 중심으로 미래융합 학문단위가 설치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융합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융합 학문단위가 신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특성화 사업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특성화학과도 계속 조치가 되든지 뭐 이런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학문의 융복합 구조가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4,623명에서 4,475, 이 구도는 우리가 금년 2016년에 반드시 줄여야 되는 148명을 줄인 값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011년에 본국민교 통합 과정에서 예체능대학에 임시로 배정해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이용해서 이번 2016년에는 148명을 줄인 겁니다. 기타 단과대학에는 정원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인에 게시했던 내용과 전혀 동일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병행하게 한 마리를 풀었습니다. 병행하게 한 마리를 풀었습니다. 이전에 1차 수정안이라고 말씀드린 농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행하게 한 마리를 짓는 게 입시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소모한다면 굳이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공 선택을 부여하는 것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경영하던 문공학적 성격을 학문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픈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안에서 수정을 가해서 경영학도 광역화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체육대학입니다. 서울에 공연영상 창작학부가 있고 안성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성예술대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수님들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거의 끝난 분야도 있고요. 다소간의 간극이 느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정부의 경우에는 거의 교수님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를 학부도 있습니다. 여기 보셨듯이 법정 교원에 의해 관리되는 그 법정 정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 학문단위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네. 이런 선진화 계획을 추진 방향 설정 이후에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학처장 설명회를 가졌고. 그런데 제가 11월 21일 여러분과 그 1차 설명회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명확히 남아있는 유연한 학사 구조로 전환하겠다. 미래 융복합 학문 단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은 이미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린 걸로 자료에 남아있습니다. 학과장 설명회 이런 것들을 거쳤는데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학생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중문희 대표 학생들과 또 한 번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리고 내일은 안성을 찾아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계획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향 하에 제도적 쉐이핑은 교수님들과 여러분들과 본부가 밀접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절차는 이렇게요.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라 그럴까요? 현재 그 선진국에서 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미국 대학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아시아권 대학에 예컨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홍콩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융복학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융복학의 정도를. 커팅 엣지 인텔리전스, 나우러지를 바탕으로,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인상 깊은 점은 지구적 위기에 대한 대응방한 모습입니다. 거대 단어를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로봇학이라든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든지 의사결정과학은 이미 그들에게는 융합 정도가 그리 높지도 않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럴 이유가 아닙니다. 네. 이런 내용들인데 그보다는 그 부분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데 조만간에 이런 학문들이 이런 유사한 학문들이 우리 대학의 전공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건 하나의 프로포절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만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제도, 도대체 왜 불평함을 끼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느냐? 이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입생들에게는 전공 선택 기회가 제공이 되고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상담 지원 체계, 말씀드린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완비를 기해나갈 겁니다. 파워 교양으로서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을 도입합니다. 말씀드린 화두입니다. 인성의 바탕 위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위주의 교양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전 주기의 파워 교양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CEU 세미나입니다. 모든 교원이 개설한 세미나 중에 수강 신청, 인성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학종 베이스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피어 어드바이저로 선후배 간의 유대도 강화할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네, 복수 전공 이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학교 전체로 봐서 한 39% 정도인데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약 50% 이상 확대될 것 같습니다. 50% 이상.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융국가적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졸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중학위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준전공에 대해 동일한 졸업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졸업 증명서가 발급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교무처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이중학위는 아마 8개 학기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9차 이상 등록을 예정하면서 54, 54 이런 구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은 54, 36 이렇게 됩니다. 부전공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게 결국은 전공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또 1,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공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도 복수전공 제도라는 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학위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혜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학사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중학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깊숙이 비행하기 때문에 추천, 1차 추천, 그리고 조문주인 교수의 추천을 통해서 최종 단과대학생이 결정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느냐? 일단 생각하기에는 학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했는데요. 학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학점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상담 기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배정된 인원의 원칙적으로 120%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120%는 어떤 경우에도 불변인 값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후배들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우선 대안에 앞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감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겠습니다. 학생 자치학교 패러다임이 앞바다는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학. 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사회 진출하고 치는 순간 우리 중앙대학교
우리 중앙대학. 우리 중앙대학. 그리고 전공화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공의 소속감 결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처를 중심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쏠림 현상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120%의 거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문제는 이중 복수 전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데, 아니, 이중 복수 전공을 이중학위 복수 전공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인문학적 기초학문이 황폐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가장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해 육학적 의무 이전, 해외에 대한 사례 및 연구 분석 결과도 이런 지원할 때 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걸 권리를 권한을 준다 했습니다.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죠. 융복합으로 정하는 거 아니고 그 일정한 기준을 주전공, 복수전공, 이중학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네. 학생의 선택의 범위를. 그리고도 한 4, 5년 이후에도 선택을 하지 못하면 융복합으로 유도하고 지원을 할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Q&A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공에 대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러한 다중 전공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예, 시설적인 문제입니다. 310간의 공간 확충,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묵 강좌가 지금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영경제대회에서 이렇게 경제학 강좌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정부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점이 전공 지식에, 그러니까 전공 몰입도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공통전공 기초를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의 파워 교양 과목들은 전공과 밀접한 연계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전공 몰입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여러 과목을 하나의 밀도 있게 집어넣어서 여러분한테 강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전공 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처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점 이수 체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CAU 세미나가 이렇게 되고요. 비교과 학점, 취업 학점, 그 다음에 이런 복수 전공 기준, 교양 영역,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안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과 여러분들과 소통하에 이제 막 학사부도 선진화 계획 아니라는 뒷발을 달고 힘차게 닻을 올린 우리 중앙대학교가 모진 풍랑까지도 선용할 수 있는 선장과 선원의 지혜로 만선비양하도록 학생 여러분들로 큰 힘을 보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